안녕하세요. 법무의 현답 장신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취임한 이후 산업재해랑 환율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특히 김영문 노동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출신인데 이분이 취임하고 이후에 자기가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오하고는 달리 지금 산업재해는 굉장히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 지식사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안산선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다. 이런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 시공사들이 전체 공사를 중단하는 행동을 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시행하는 게 그 의도와는 달리 과연 적절한 시점이냐 혹은 적절한 수위냐, 지금 강조하는 게 지금의 타이밍에 적절하냐, 이건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그냥 시행하면 시행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기업의 어떤 정도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순간 기업은 또 나름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제조하고 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CEO 입장에서는 모든 리스크를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리스크는 당연히 영업 혹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한 요소가 돼서 영업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해당 리스크는 비용으로밖에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건설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해당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일단 노란봉투법은 어차피 시행이 이제 내년 6월쯤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자, 그리고 일부는 5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적용되고, 일단 건설, 제조 등에서 중대산업재해, 사망이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을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죠. 어떤 제품, 시설 결함에 따른 중대재해로 모두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CEO가 되겠죠. 관리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하면 일단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최대 50억 원의 벌금도 가능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에 기업이 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런 발언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CEO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하도록 관리감독 부실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일단은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어떻게 이렇게 사망사고가 계속 늘어나냐, 이거는 무조건 시공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CEO 입장에서는 아예 모수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공하는 거 이외에 앞으로 하는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 혹은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 초과해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면 모든 거는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 100%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추세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일단은 재료나 이런 조달의 비용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하게 이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법이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또 늘어나는 요인인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산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면 한 30-40% 이상 또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과연, 특히 일군 건설사죠. 일군 건설사에서는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1년 이상 징역, 하단이 이미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방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죠. 특히나 경영자에게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 대신에 그걸 갈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쉽사리 이런 CEO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EO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사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건설 경기 위축은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건설하든지 교량이나 지하철 공사를 하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을 비롯해서 사망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책임자 불러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래버린다? 과연 어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책임자라고 했는데 발주사가 관여하는 그런 시공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LH공사라든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시공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해당 그 공기업의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건지 뭐 사실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 쪽으로 끌고 가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거고요.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사고가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달에 취임했는데요. 취임한 이후에 오히려 또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또 이러고 나서 더 뭐 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과징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처벌이 강화되면 강할수록 더 안 하겠죠. 누가 이런 걸 감수하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5년인데 5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건, 그 다음에 형사적인 법적 리스크, 거기 대응되는 시간, 그 공사를 멈춤으로 인한 시간 이런 걸 모두 비용 처리할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은 이상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전부 해외로 나가겠죠. 그리고 5명 이하의 영세인 경우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뭐 빌리 하나 짓다가 사망사고 발생한다? 그럼 바로 뭐 해당 시공업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 이게 정말로 처벌이 강화돼서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강화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국가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건설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3년, 4년 내에 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뭐 거의 2배 이상, 뭐 5년, 6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담금의 거의 2배, 3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거는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서 좀 생각할 점은 아무리 이런 산업이나 정치권에서 이거를 부풀려서 그런 걸 강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단하는 판사님들은 이 행위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법부나 판사님들이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재판하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이런 것까지 정치권에서 핸들링을 잘 못하니까 판사님들이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에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시공사나 건설사들을 이렇게 뭐 옥죄듯이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건설비나 이런 것만 폭등시킬 거고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게 없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집값이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